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숙향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황태채를 가지고 나왔어요. 황태채 볶음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황태 그러면 이제 요즘은 황태가 이렇게 손질이 돼서 얇게 이렇게 채로 나온 게 있고요. 그냥 황태 국꿀이라고 두껍게 나온 게 있는데, 저는 오늘 황태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밑반찬을 하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하고요. 저 영상을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면 영상 아래 V라고 돼 있어요. 그걸 체크하시면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채 볶음의 재료는 황태가 있어요. 황태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호두를 넣습니다. 호두가 이제 호두 대신 캐치넛도 괜찮고요. 볶은 땅콩 있죠. 볶은 땅콩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즘 그 견과류들이 많이 있어요. 집에 있는 견과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한갑이 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호두를 먹게 돼서 호두가 있는데, 이 호두를 가지고 저는 합니다. 집에 있는 견과류 가지고 이용하셔도 돼요. 여기 필요한 거는요, 미림 있죠. 미림이에요. 미림이나 맛술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감칠맛을 위해서 매실액이 들어가 있고, 참기름이 있고요, 참깨가 있고, 고추장에다가 고춧가루에다가 이제 물엿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설탕도 있고요. 요 생강가루 요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요 생강가루하고, 그 다음에 매콤한 맛을 해서 청양고추, 붉은 거, 파란 거, 빨간 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요. 물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가지고 제가 맛있는 촉촉한 황태채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황태가 이제 봄에 산 거라서 여름에 냉장고 넣지 않으면 얘가 이제 벌레가 나거든요. 그래서 벌레 나지 말라고 저는 이거 전자레인지에다가 이제 2번 돌렸어요. 6월달에 한번 돌리고 7월달에 한번 돌리고 그랬더니 이제 벌레가 안 생겼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딱딱해요. 막 얘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요거 미림이에요. 미림이요. 왜 제가 미림을 쓰냐면, 황태는 아무래도 황태에 비린내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린내가 안 나는 생선이지만 비린내가 좀 나니까, 자, 미림 이거 한 50g이에요. 여기다가 물 있죠. 물도 동량으로 50cc만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섞은 물 있죠. 섞은 물을 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그러면 얘가 촉촉하게 전체적으로 이게 습기를 먹어요. 양이 적으면 좀 더 적게 하시면 되고, 양이 많으면 더 하시면 되고, 얘가 너무 딱딱하다 그러면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 저는 워낙 이게 딱딱합니다. 이렇게 만져봐서 너무 물이 멍덩하게 들어가도 안 좋아요. 이게 골고루 다 되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봐서 물이 너무 많지 않다 아니면 요 정도는 할 때 요거를요 봉지에다 넣어서 얘를 습기를 골고루 먹게 해주세요. 비닐팩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얘가 이제 물기가 덜 간 것들도 같이 이렇게 습을 같이 먹으니까 얘가 촉촉해집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얘가 골고루 이제 습이 갈 때까지 두시고, 그동안은 저희는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양념으로는 아까 이게 물 남은 거 있죠. 물 남은 데다 고추장 한 숟가락을 넣을게요. 만약에 집고추장이면 사실은 사는 것보다 더 짜요. 그러니까 그거는 양을 좀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얘를 고추장을 풀어준 다음에 고춧가루 있죠. 고춧가루도 여기 한 숟가락이에요. 고춧가루 한 숟가락 이렇게 넣어주고, 양념이 조금 저는 작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다가 고추장이 들어갔지만 진간장 있죠. 진간장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 감칠맛을 위해서 매실액 있죠. 매실액을 한 숟가락 이렇게 넣습니다. 설탕도 한 숟가락을 이렇게 넣어줘서 얘를 골고루 이제 얘가 설탕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양이 조금 적을 것 같아서 물 조금 더 첨가하고요. 간장을 반 숟가락만 더 넣어주겠습니다. 그 고춧가루를 또 한 숟가락 고춧가루를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얘를 두세요. 두시고 여기 양념이 약간 숙성되는 동안에 호두를 볶아 볼게요. 여기에 들어갈 홍고추 씨를 빼주세요. 씨를 빼야지 이제 깔끔하니까. 찌개 같으면 우리가 씨를 넣지만 찌개가 아니고 밑반찬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씨를 좀 빼주겠어요. 다져주세요. 빨간 파란 고추를 이렇게, 제가 재료 소개 때는 파를 얘기 안 했는데 이거 실파 있죠. 실파 있으면 실파도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실파든 대파든 파 조금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랑 고추랑 이렇게 다 썰어놨는데 우리 집에는 파도 없어, 고추도 없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걸 넣으면 더 맛있고 색깔도 이쁘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호두를 볶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호두가 이제 냉장고에 있다든지 아니면 샀어서도 얘가 금방 핵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약간의 호두의 쩐맛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냉장고에 잡내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얘가 약간 더 이제 쓴맛이 있어요. 요것도 좀 날아갑니다. 껍질에서 쓴맛이 있거든요. 한 2, 3분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양념 만들고 막 하는 동안에 얘가 아주 촉촉해졌어요. 아주 촉촉해져서 얘가 골고루 아마 양념을 먹을 거예요. 만지면 아주 보들보들해요. 이렇게 만지다가 혹시 뼈 같은 게 있으면 뼈는 좀 추려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얘를 만약에 볶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탕도 들어가고 물엿도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딱딱해질 수 있는데, 그럼 얘가 더 딱딱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먹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양념장을 좀 졸여주겠어요. 여기에 물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를 좀 졸여줘야 돼요. 바글바글 얘를 이제 끓여줍니다. 이렇게 끓일 때 호두 있죠? 호두를 먼저 넣고 얘를 볶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호두랑 황태채랑 같이 넣어버리면 호두가 간이 안 돼요. 불을 너무 세게 말고 약간 약한 불에서 얘를 이렇게 좀 졸여주세요. 그래서 얘가 호두가 좀 간이 먹겠다 싶을 때 그때 황태채를 넣어서 이제 디덕디덕 볶으면 돼요. 호두에 간이 좀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황태 볶을 거 있죠. 요거를 집어넣어서 버물버물 해주겠습니다. 자, 물기가 없어졌죠. 물기가 없어졌을 때 얘를 불을 끄셔야 돼요. 물기가 이렇게 이거 양념물이 없는데 계속 볶아버리면 얘가 딱딱해져요. 이 상태에서 보면 뭔가 좀 푸석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 푸석거리는데 아까 제가 재료에서 물엿이 있었잖아요. 요때 물엿을 넣어서 물엿을 넣으면 얘가 물엿이 코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반질반질해요. 처음부터 물엿이랑 같이 넣고 해버리면 얘가 타기도 하고요. 반질거림이 없어요. 멸치 볶을 때도 이렇게 하시면 멸치가 반질반질합니다. 이렇게 골고루 이제 섞어준 다음에 한 번만 불을 살짝만 더 켜시면 돼요. 자, 윤기가 돕니다. 윤기가 도는데, 자, 요때 불을 한 번만 살짝만 켜서 얘를 한번 요렇게 볶아주세요.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고명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넣고 또 이렇게, 이러면 매운맛도 더 가고, 고추, 파 이렇게 넣었어. 얘를 이제 뒤적뒤적 해주시고, 참기름은 반 숟가락만 넣어줄게요. 양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통깨도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해서 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뒤적뒤적해서 이제 반찬통에 넣어서 두시면 됩니다.
촉촉하고 매콤하고 아주 좋아요. 제가 생강이 있었잖아요. 생강청이면 더 좋은데 생강청이 없으면 생강가루를 넣으셔도 되고 다져서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김치하고 장아찌 하나 정도 반찬 요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 요거요 누룽지 이제 끓였을 때 반찬 없잖아요. 그럼 누룽지 끓여서 이제 먹어도 아주 괜찮은 반찬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한 캐치 볶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드시면 오래오래 드실 수 있으니까 밑반찬으로 아주 좋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할게요. 뭘? 여기 해줄까? 이거 같은 거.